닭 냄새 때문에 리조트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솥 3개 걸고 백숙 80인분 끓여놨는데 2시간째 마당에 차 한 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반년 뒤에 그 잘난 동서가 우리 집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 일어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엔 리조트 로비 사진이 딱 올라와 있고 그 한가운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사드린 저고리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28년째입니다. 국도변에서 닭백숙집을 해요. 간판은 촌스럽고 마당에는 무쇠솥이 3개 걸려 있고 뒤쪽으로는 민박방 6개가 붙어 있는 그런 집이죠. 여름이면 트럭 기사님들이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오시고 가을이면 등산복 입은 손님들이 20명씩 우르르 들어오시고 저는 그 사이에서 국자 들고 28년을 살았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국밥집이었어요. 29에 시집와서 그걸 넘겨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 4개짜리 구멍가게였습니다. 비 오면 천장에서 물 새고 손님보다 파리가 많던 집이요. 그걸 지금처럼 마당 딸린 집으로 만든 게 제 20대, 30대, 40대예요. 제 인생 세계를 갈아 넣어서 만든 건물이라는 얘기죠. 남편은 장작 패고 배달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힘든 일이니까 뭐라고 안 해요. 다만 계산이랑 주문이랑 직원 관리, 세무사 상대, 농장 예약, 손님 컴플레인 처리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육수 비율, 남편은 아직도 몰라요. 30년 가까이 그 국물 팔아서 애들 대학 보냈는데 정작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요. 시댁 제사, 어머니 생신, 김장, 사돈댁 인사까지 전부 우리 가게 마당에서 치렀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재료값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누가 봉투 하나 주면서 예, 이거 보태라 한 적도 없고 저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맏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늘 이러셨어요. 우리 집이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봤지. 저 손맛 좀 봐. 그 말 한마디로 20년치 인건비가 퉁쳐진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는 저도 그게 좋았어요. 진짜로요. 어른들 앞에서 그 소리 들으면 어깨가 펴지고 다음 제사 때는 갈비를 더 재게 되고 지금 생각하면 참 값싸게 팔렸다 싶은데 그때는 그 칭찬이 돈보다 좋았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우리 가게를 그냥 큰 며느리네 백숙집이라고 부르셨어요. 지나가다 들러서 한 그릇 드시고 계산대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시고요. 저는 그것도 정이라고 생각했죠. 어른이 조카 며느리 집에서 밥 한 그릇 먹는데 무슨 돈이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오후에는 가게 열고 밤에는 민박 이불 빨았어요. 손목 인대 나간 게 43이고 무릎에 물 찬 게 49입니다.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12년 전 가을에 시동생이 재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변호사다. 그 말하실 때 어머니 어깨가 한 뼘은 올라갔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소개할 때랑 목소리 톤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를 소개하실 땐 얘가 우리 큰 며느리, 여기서 백숙집 해 정도였거든요. 첫 인사 자리에서 제가 반가워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동서가 웃으면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더라고요. 손을 쓱 닦고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게 위생 습관인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요. 가게에 처음 왔을 때 그 사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 냄새가 좀 배네요. 저는 웃으면서 받았죠. 닭집이 닭 냄새 나야지. 향수 냄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로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작은 동서 앞에서는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안 부르십니다. 여기 사장이라고 하세요. 손님한테 하는 말투로요. 그거 처음 들었을 때 국자 든 손이 잠깐 멈췄는데 뭐 어쩌겠어요. 국물은 계속 끓고 있었는걸요. 명절마다 작은 동서는 12시 넘어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는 절대 안 둘러요. 접시 몇 개 나르다가 손톱이 하면서 앉고 커피 타서 어른들 옆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동서는 앉아 있어. 손 다치면 큰일 나. 그 손이 어떤 손인데 제 손은 어떤 손인지 아무도 안 물어보셨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형님은 손이 크셔서였어요. 형님은 손이 크셔서 이런 거 뚝딱 하시잖아요. 형님은 손이 크셔서 계산 같은 거 잘 안 따지시고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10년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홀 이모가 옆에서 듣다가 그릇을 탁 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 말이 칭찬으로 들리세요? 저는 알아서 다 내라로 들리는데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그 문장이 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작은 동서가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공지, 일정, 부조금 정리를 전부 그 사람이 해요. 방장이 곧 서열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김장 사진을 100통 올려도 방은 조용해요. 절인 배추 200포기 사진 올리면 읽음 표시만 23개 뜨고 끝입니다. 근데 작은 동서가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 한 장 올리면 시어머니가 하트를 5개씩 다세요. 우리 동서 오늘도 고생이 많다까지 붙여서요. 익십당하는 기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속 좁은 사람 되는 그 기분이요. 우리 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제 속이 새까맣게 타던 해가 있었어요. 밥상 앞에서 작은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다 스펙 싸움이라 뭐 형님네는 가게 물려주시면 되죠. 그게 속 편하죠. 아들 앉혀놓고 한 소리였습니다. 저희 아들 그날 밥 반도 못 먹고 숟가락 났어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우리는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하고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국물 한 대접을 엎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6년 전에 시동생이 자재값이 막힌다고 찾아왔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각서는 안 썼습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야, 동서지간에 무슨 각서냐? 사람 무한하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제가 민박 이불 갈고 백숙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지워질 때 손이 좀 떨렸는데 뭐 가족이니까 했죠. 남편은 제가 뭐라도 한마디 하면 언제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좀 참아라. 걔도 바쁜 사람이잖아. 그럼 저는 안 바쁜 사람인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눕는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고요. 이 말을 20년 하니까 이제는 대꾸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꾸하면 싸움되고 싸움되면 다음날 장사에 지장 있고 결국 손해보는 건 저니까요. 제 오른쪽 팔뚝에 화상 흉터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소뚜껑 열다가 김에 데인 거고 하나는 기름 튄 거고 하나는 국자를 놓쳐서 생긴 거예요. 여름에도 긴팔 입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제 백숙 맛은 다 알아도 이 흉터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문중 가을 모임 얘기가 나왔어요. 3년 만에 하는 거라 인원이 8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회관 빌려서 하던 건데 회관이 공사 들어갔다나 뭐라나. 다들 어디서 하냐고 웅성거리는데 작은 동서가 총무처럼 딱 나서서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형님네 마당이 넓잖아요. 비용도 절감되고 어른들 모시기도 좋고 형님 음식이야 뭐 검증된 거고요. 시어머니가 바로 받으셨죠. 그래, 그러자. 우리 큰며느리 손맛이 어디 가냐. 그 순간 마당에서 밥 먹던 어른 몇 분도 그럼 하시고요. 제 의견을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미 결정은 다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럽시다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중 80명이 우리 마당에서 제 백숙을 먹는다는 게 28년 장사한 사람한테는 그게 훈장 같은 거거든요. 어머니 어깨 올라가는 것도 오랜만에 보기 좋았고요. 그날 밤에 저는 종이 꺼내서 닭 몇 마리가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3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농장에 전화 넣는 일이었어요. 토종닭 80마리는 하루아침에 구해지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그 정도면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하셔서 계약금 40만 원을 바로 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닭 예약 넣고 이틀쯤 지났을까 작은 동서한테 카톡이 왔어요. 형님, 그냥 백숙만 올리면 좀 심심하지 않아요? 전복 좀 올려주시면 어때요? 어른들 보시기에도 격이 있고요. 전복 80개면 얼마인지 그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저는 알겠어요 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산 도매하는 형님한테 전화 돌려서 물건 잡아놨고요. 다음 날에 또 왔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 1인 상차림으로 부탁드려요. 요즘 큰 상은 좀 촌스러워서요. 80개 상을 따로따로 차리라는 얘기였습니다. 큰 상으로 하면 10개면 될 걸 8배로 늘리라는 소리죠. 그릇은 어디서 나며 그거 다 차리고 나르고 치우는 건 누가 하는지 그런 건 안 궁금하셨나 봐요. 저는 그것도 네 했습니다. 이미 하겠다고 대답을 해버린 사람이라서요. 민박방 이불 40채를 빨래방에 3번 나눠서 돌렸습니다. 어른들 중에 주무시고 가실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요. 이불 한 채 삶는데 얼마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날 처음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3번 돌리고 나니까 3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서 했지 이게 얼마짜리 일인지 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차양을 새로 쳤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로는 격이 안 산다고 해서 접이식 테이블이랑 의자를 대여했고요. 대여업체에서 견적 뽑아주는데 하루 대여료만 62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하루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배송이랑 회수 인건비가 따로 붙는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그냥 결제했습니다. 다 뽑아보니까 350만 원이 넘었어요. 닭, 전복, 수삼, 대추, 밤, 이불 세탁, 테이블 대여, 차양, 일회용품까지요. 저는 그걸 전부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문중에서 나중에 정산해 주겠거니 했거든요. 3년 만에 하는 큰 모임인데 설마 재료값도 안 주겠나? 그 정도 생각이었죠. 남편한테 슬쩍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350 넘게 들어갔는데 이거 문중에서 나오는 거 맞지? 남편이 TV에서 눈도 안 떼고 그러더라고요. 문중에서 좀 내겠지. 어른들이 설마 그것도 안 주겠냐? 겠지요. 확인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겠지로 삽니다. 문중에서도 시동생 내에서도 어디서도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형수님 얼마 들어요? 이 한마디를 물어보는 사람이 23명 있는 단톡방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남았을 때 작은 동서가 현수막 문구를 보내왔어요.
김씨 문중 가을 정기 모임 뭐 이렇게 크게 박혀 있고 밑에 작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간 변호사. 제 가게 마당에 걸릴 현수막이에요. 우리 집 마당에서 제 돈으로 제 손으로 하는 행사인데 주간은 그 사람이더라고요. 홀 이모가 그걸 보더니 그러대요. 사장님, 이거 뭐 저 사람이 밥하는 것도 아닌데 주간이 왜 저 사람이라 해요? 그럼 사장님은 뭔데? 주방 아줌마에. 저는 이모 됐어요. 이름 하나 넣는다고 닳는 것도 아니고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날 밤에 그 현수막 시안을 몇 번 다시 봤어요. 며칠 뒤에 작은 동서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밥은 안 먹고 커피만 한 잔 시키더니 계산대에 명함 한 통을 툭 올려놓더라고요. 형님, 손님들 오시면 좀 나눠주세요. 여기 트럭 기사분들이나 어르신들, 법률 문제 하나쯤 다 있잖아요. 형님도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시고요. 저는 진짜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단골 어르신 오시면 우리 작은 동서예요. 변호사 하면서 명함 한 장씩 드리고요. 그게 저한테도 좀 으쓱한 일이었거든요. 백숙집 며느리 동서가 변호사라는 게요. 명함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도 두껍고 손에 착 감기는 게 저는 그거 만져보면서 좋은 데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명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홀 이모가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올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예, 이 주소가 좀 이상한데 여기 우리 조카 다니던 오피스텔 아이가 사무실이라기엔 좀 그런 데예요. 거기가.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이모, 요새는 다 그런 데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작게 시작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모 눈이 저보다 밝았던 건데 그때는 그냥 이모가 괜히 트집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분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됐으려나. 밥은 안 시키고 문 앞에 서서 두리번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기 여기 그분 자주 오신다던데요. 작은 동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 우리 동서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와요 했는데 그분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밥 먹으러 온 사람 얼굴이랑 사람 찾으러 온 사람 얼굴은 다르잖아요. 눈이 계속 가게 안을 훑고 입술을 자꾸 깨물고 손에는 명함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그 금방 명함이요. 제가 연락처 남겨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요, 됐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 하나 놓쳤네 하고 말았고요. 장사하다 보면 별사람 다 오거든요. 그 주말에는 가게 벽에 걸어놓은 가족사진 액자가 뒤집혀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 장 걸어놨는데 그 중에 작은 동서 얼굴 나온 사진 딱 한 장만요.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건드렸나 보다 하고 다시 걸어놨어요. 그때는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일요일에는 조카가 민박방에서 자고 갔어요. 아침에 백숙 국물에 밥 말아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애가 무심코 그러더라고요. 큰엄마, 우리 엄마 요즘 사무실 안 나가요. 제가 왜 어디 아프셔? 했더니 애가 어깨를 으쓱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냥 변호사도 재택이 있나 보지.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하잖아 하고 넘겼습니다. 국물 더 떠주고 애 가방 챙겨주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전화하실 때마다 저를 눌렀습니다. 너 동서한테 잘 보여라. 나중에 우리 집 땅 문제도 다 걔가 해줄 사람이야. 괜히 밥한다고 유세 떨지 말고. 유세 떤 적 없는데요. 저는 네, 어머니 했습니다. 20년 하니까 그 대답은 자동으로 나와요. 행사 사흘 전에 무릎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물이 또 차서요.
의사가 이거 좀 쉬셔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선생님, 저 사흘 뒤에 80명 밥해야 돼요 했더니 그냥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발로 새벽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수삼 80불이, 대추 4킬로, 밤 5킬로를 실었어요. 시장 아저씨가 아이고 사장님 무슨 잔치 하세요? 하시는데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우리 문중 모임이요. 80명이요. 그 말하는데 왜 그렇게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사 전날 밤에는 닭 80마리를 손질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요. 기름 발라내고 배 갈라 씻고 물기 빼서 통에 담고 홀 이모가 12시에 사장님 저 이제 가볼게 하고 갈 때까지 도와주고 가셨어요. 다 끝내고 손을 씻는데 엄지 손톱이 세로로 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찬물에 닿으니까 시큰하던데 밴드 하나 붙이고 말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나 작은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질 한창 하던 중이라 손에 물 뚝뚝 흘리면서 받았습니다. 형님 주무세요? 아, 제가 근처 리조트 견적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냥 참고로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동서, 지금 닭 다 손질했는데요. 내일 새벽에 불러오면 되는데 무슨 리조트를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참고로요. 형님도 참, 제가 뭐 어떻게 한대요? 얼른 주무세요. 끊고 나서 통 안에 담긴 닭들을 한참 봤습니다. 뭔가 목에 걸린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했어요. 단톡방은 그날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내일 80명 밥을 하는 사람한테 형님 고생하십니다 한 줄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게 없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누웠어요. 손목이랑 무릎이 번갈아 가면서 욱신거리는데 잠은 금방 왔습니다. 누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일 국물만 잘 나오면 된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첫 속 국물이 맑게 나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거든요. 내일 아침에 우리 마당이 얼마나 시끌시끌할까, 어른들이 국물 드시고 뭐라고 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마당으로 나가서 솥 3개에 불을 넣었습니다. 가을 새벽이라 입김이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장작 타는 냄새랑 찬 공기가 섞이면 그게 저한테는 출근 냄새예요. 손 비비면서 불 살아나는 거 보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5시에 밑국물을 잡았어요. 대파뿌리랑 마늘, 양파 껍질까지 넣고 팔팔 끓이다가 6시에 닭을 넣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김이 올라오는 거, 저는 그거 보면 아직도 좋아요. 28년을 봤는데도 좋더라고요. 첫 속 국물색이 맑게 잡히길래 오늘 됐다 싶었습니다. 7시에 홀 이모가 왔고 둘이서 상 80개를 다 폈어요. 대여한 접이식 테이블 다리 펴고 상보 씌우고 수저 놓고 김치 담고 자리마다 물컵을 엎어놨습니다. 이모가 허리 두드리면서 사장님 이거 다 펴놓으니까 뭐 결혼식장 같네 하시는데 저도 웃었어요. 마당이 꽉 찼거든요. 도착 예정은 8시였습니다. 어른들 먼저 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좀 늦게 온다고 단톡에 공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8시에 첫상 나갈 수 있게 시간 계산을 다 해놨고요. 8시 20분이 됐는데 마당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국도변이라 차 소리는 계속 나요. 부릉하고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다 지나가는 차더라고요. 이모가 차 밀리나 보내야 하시고 저는 그런가 봐요 하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안 받아요.
시동생도 안 받고 시어머니는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 목 뒤가 좀 서늘했는데 그래도 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른들이 다 같이 차 타고 오시느라 정신 없으신가 보다 했죠. 9시에 국물이 졸아서 물을 부었습니다. 백숙은 시간이 지나면 살이 풀어져요. 다리살이 흐물흐물해지면 그건 이미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불 줄이고 물 붓고 하면서 손이 좀 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9시 반에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리조트 로비였어요. 대리석 바닥에 화환 세워놓고 뒤에 김씨 문중 가을 정기 모임이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제 마당에 걸릴 뻔한 그 현수막이요. 사진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어버이날에 사드린 자주색 저고리를 입고요. 그거 사드릴 때 어머니가 이런 걸 뭐하러 하시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 옷을 입고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저는 단톡방에 물음표 하나를 보냈습니다. 딱 하나요. 이거 하나 보내놓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읽음 표시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23명이 전부 읽었습니다. 답은 아무도 안 했고요. 그 화면을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리더라고요. 여기 리조트야. 몰랐어? 이 한마디였어요. 몰랐냐고요. 자기 마누라가 새벽 4시부터 마당에 솥 3개 걸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장작 패다 준 사람이 저한테 몰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여보, 나 지금 여기 상 80개 펴놨는데 하니까 잠깐 조용하다가 그러대요. 그거 나도 아침에 알았어. 일단 끊어봐. 어른들 오신다. 시동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형수님 죄송한데 동서가 벌써 계약을 해놔서요. 저도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다는 말을 3번쯤 하더니 먼저 끊더라고요. 6년 전에 저한테 2천만 원 빌려간 사람이요. 그때는 우리 집 마루에 앉아서 형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10시에 작은 동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밝은 목소리로요. 형님 통화되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어른들 계신 자리에 닭비린내 배면 어떡해요. 그래서 리조트로 옮겼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서 있었거든요. 제가 조용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신이 나서 말을 잇더라고요. 형님은 그냥 편히 쉬시라고 배려한 거예요. 팔순 앞두고 형님 고생하는 거 저도 보기 안 좋고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배려요. 그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어떤 꼴로 받았냐면요. 앞치마는 국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장화 안에 양말은 새벽 이슬에 축축했고 엄지손톱은 어제 갈라져서 밴드를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상 80개가 쫙 펴져 있었습니다. 물컵까지 다 엎어놓은 상 80개요. 옆에 있던 홀 이모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확 뺐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 사장님이 새벽 4시부터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닭비린내. 그 비린내로 니네 시댁 제사를 20년을 지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뚝 끊겼어요. 그 끊긴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모가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 서 있다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시더라고요. 그날 예약 손님 12팀을 다 거절해 놨었습니다. 문중 행사가 있어서 마당을 통째로 못 쓴다고 일주일 전부터 전화 오는 족족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등산철 토요일에 12팀이면 우리 가게 하루 매출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 집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닭 80마리, 전복 80개, 수삼 80뿌리.
이걸 어떻게 하냐고 홀 이모가 묻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냉동을 시킬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이미 반은 솥에서 익어버린 뒤였고요. 결국 경로당이랑 소방서에 나눠드렸습니다. 통에 담아서 트럭에 싣고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아이고 무슨 잔치요?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좀 많이 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리던지. 소방서에서는 젊은 대원이 사장님 이거 다 어떻게 드시려고 이걸 하면서 몇 번을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웃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단톡방에 단체 사진이 올라왔어요. 리조트 연회장에서 다들 잘 차려입고 찍은 사진이요. 밑에 작은 동서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형님도 오시지 그랬어요. 히읗히읗. 히읗히읗요. 저는 그 2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밤에 남편이 들어와서는 신발을 벗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별것도 아닌 걸로. 얼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좋냐. 별것도 아닌 걸로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밥상을 안 차렸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못 찾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솥이 다 식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김을 뿜던 솥 3개가 미지근하게 식어서 위에 기름막만 허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뚜껑을 하나씩 덮었습니다. 첫 번째 덮고, 2번째 덮고, 3번째 덮고요. 그날 저는 소리를 안 질렀어요. 28년 동안 소리 질러서 해결된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뚜껑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냄새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확인은 좀 해봐야겠다. 다음날 새벽 5시에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잠은 2시간쯤 잤나 모르겠어요. 첫 손님으로 늘 오시는 트럭 기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국물 한 숟갈 뜨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국물 좋네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어제 하루를 통째로 날린 사람 얼굴로 웃는 게 좀 이상했을 텐데 기사님은 모르셨겠죠? 장사 끝나고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안쪽에 라면 박스 하나가 있어요. 20년치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저는 뭘 잘 못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농장 거래 명세서 이런 걸 다 쑤셔 넣어놨어요. 남편이 볼 때마다 저거 좀 버려라. 먼지만 쌓이지 했는데 저는 안 버렸습니다. 닭계약금 영수증, 테이블 대여 계약서, 빨래방 전표, 도매시장 카드 전표 하나씩 꺼내서 날짜 순으로 클리어 파일에 꽂았어요. 다 꽂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72만 원이더라고요. 어제 하루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요. 거기에 못 받은 예약 손님 12팀은 뺀 금액입니다. 단톡방 캡처도 전부 떴어요. 리조트 로비 사진, 제가 물음표 하나 보내놓고 23명이 읽기만 한 화면, 저녁에 올라온 단체 사진이랑 형님도 오시지 그랬어요. 히읗히읗까지요. 그 화면들을 하나씩 저장하면서도 제가 이걸 왜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남겨놔야 될 것 같았어요. 한창 그러고 있는데 홀 이모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가게 전화 자동 녹음 되잖아요. 재작년에 배달 사고 나서 달아놓은 거, 그거 아직 돌아가고 있을 텐데.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배달 주문 잘못 받았다고 손님이랑 신랑이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와서 가게 전화에 자동 녹음기를 달아줬거든요. 그러고는 한 번도 안 열어봤습니다. 날짜를 찾아서 파일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가게 스피커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형님, 어른들 계신 자리에 닭비린내 배면 어떡해요. 그래서 리조트로 옮겼어요. 밝은 목소리로요. 정말 하나도 안 미안한 목소리로요.
그 뒤에 형님은 그냥 편히 쉬시라고 배려한 거예요.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홀 이모가 앞치마로 눈을 닦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저 사람 목소리 좀 봐라. 사람이 어째 저래 뻔뻔하노. 사장님,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저는 안 울었어요. 대신 그 파일을 세 군데에 저장했습니다. 휴대폰에 하나, 아들이 사준 외장하드에 하나, 그리고 계산대 서랍에 있는 낡은 USB에 하나요. 그 주에 지난번 그 낯선 여자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앉아서 백숙을 시키시더라고요. 혼자서 반마리도 못 드시고 국물만 뜨적거리다가 한참 있다가 저를 부르셨어요. 사장님, 저기 그분 소개로 제가 돈을 좀 넣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했습니다. 그분이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저한테 돌려 보여주시더라고요. 카톡 화면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라 이런 건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12년 동안 불려온 호칭이 딱 그 두 글자였거든요. 변호사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어깨를 한 뼘 올려준 그 두 글자요. 제가 겨우 물었어요. 그 이분한테 얼마를 주셨는데요?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국물만 보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됐어요.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하시고는 계산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그 카톡 화면이 계속 어른거려서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명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에 연결이 됐는데 젊은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거기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받으셨습니다. 고객님, 그런 이름의 변호사는 저희 쪽에 없습니다. 저는 제 귀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혹시 사무실 직원으로라도 계셨던 분 아닐까요? 예전에라도요. 그쪽에서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 침묵이 한 3초쯤 됐을 겁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그러시더군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없다는 말보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건 뭔가 있긴 있다는 소리잖아요. 전화 끊고 나서 계산대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와서 사장님 백숙 하나요 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모가 대신 받으시더라고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협회 홈페이지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아들이 검색을 해봤는데 동명이인 2명이 나오는데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둘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없는 건데? 등록 안 된 사람은 여기 안 떠. 제가 다시 해봐 소리를 3번 했어요. 띄어쓰기도 바꿔보고 한자도 바꿔보고요. 아들이 나중에는 좀 짜증을 내면서 엄마 몇 번을 해도 똑같다니까 하는데 제가 그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날 밤에 저는 아무한테도 전화를 안 걸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확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지금 당장 단톡방에 그 캡처를 던지고 싶었죠. 근데 저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28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불은 3개 켜는 것보다 언제 끄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던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형님이 오해하셨네. 요즘 시스템이 어쩌고 그러면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은 또 저더러 내가 참아라 하겠죠. 며칠 뒤에 조카가 놀러 왔길래 슬쩍 물어봤습니다.
너희 엄마 요즘 어디로 출근하시니? 애가 라면 먹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사무실 그만둔 지 3년 됐다던데요? 왜요, 큰엄마? 저는 아니, 그냥 얼굴 못 본 지 오래돼서 했습니다. 애 앞에서 표정 관리하느라 국자를 괜히 씻었어요. 남편이 무심코 흘린 말도 걸리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TV 보다가 그러는 겁니다. 동생이 요새 집 담보 어쩌고 하더라. 뭔 일 있나? 그 말 듣는데 6년 전에 제가 빌려준 2천만 원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각서도 안 쓰고 넘겨준 그 돈이요. 한 번도 갚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창피해서 말을 못 꺼냈고요. 그달 말쯤에 시어머니 팔순 잔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리조트에서 하기로 다 정해놨었는데 예약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입금이 안 됐다나 뭐라나.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 말이 좀 나왔던 모양입니다.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우시더라고요.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집 잔치는 내 손이지. 내 백숙이 최고 아니냐. 남들이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음식이냐. 다 사료 같지. 닭 비린내 난다고 리조트로 가셨던 분이요. 자주색 저고리 입고 로비에서 웃고 계시던 분이요. 저는 수화기 잡고 잠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어머니. 그러고 조건을 하나만 걸었어요. 대신 문중 어른들 다 오시라고 해주세요. 3년 만에 모이신 것도 저희 집에서 못했잖아요. 이번엔 크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큰며느리가 통이 커하시면서요. 그 소리 20년 만에 다시 들으니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 예약 넣고 수삼 잡고 입을 돌리고 테이블 대어 다시 잡고요. 순서는 지난번이랑 똑같았어요. 다만 이번에는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견적서랑 계산서를 미리 뽑아서 봉투에 넣어뒀어요. 2장씩이요. 한 장은 지난 가을 모임 것, 한 장은 이번 잔치 것으로요. 작은 동서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축사하겠습니다. 문중 어른들 계시니 인사도 드릴 겸요. 밑에 하트가 우수수 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다셨고요. 저는 그 밑에 처음으로 답을 달았어요. 그러세요. 3글자 보내고 휴대폰을 엎어놨습니다. 잔치 전날 밤에 닭을 손질하고 나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클리어 파일에 꽂아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요. 아들이 보내준 협회 검색 화면 출력물, 법무법인이랑 통화한 날짜랑 시간이랑 그쪽이 한 말을 적어놓은 메모, 가리고 녹음 파일 넣은 USB 하나요. 봉투 입구를 접어서 계산대 서랍 맨 밑에 넣어놨습니다. 넣고 나서 서랍을 닫는데 손이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그게 저도 좀 신기했어요. 잔치 당일 새벽 4시에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솥 3개에 불을 넣었어요. 입김 나오는 것도 장작 냄새도 김 올라오는 것도 지난번이랑 똑같은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주 달랐어요. 이번에는 국물 안 졸게 제가 옆에서 지켜볼 참이었거든요. 팔순 잔치에 문중 사람이 60명 넘게 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차가 줄줄이 들어오는데 마당 주차 자리가 모자라서 국도변에 갓길 주차까지 했어요. 상이 꽉 차고 솥에서는 김이 펄펄 올라오고 어른들이 들어오시면서 역시 여기지 리조트는 무슨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조여 묶었습니다. 작은 동서는 정장을 입고 왔어요. 앞치마는 당연히 없었고요. 오자마자 어른들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면서 명함을 돌리더라고요. 그 금방 명함이요. 어르신, 혹시 상속 문제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하면서요. 저는 국자 들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밥이 반쯤 돌았을 때 축사가 시작됐어요. 마이크를 잡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어머님을 뵈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마당이 조용해지고 다들 쳐다보는데 그때 문중 큰어른이 젓가락을 놓으면서 물으셨어요. 그래, 자네 그 법인 이름이 뭐라고 했지? 우리 조카가 그쪽에 있는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작은 동서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 제가 팀이 좀 달라서요 하고 웃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는 안 잡았어요. 그냥 큰어른 앞상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들이 뽑아준 변호사협회 검색 결과, 출력물, 제가 법무법인이랑 통화한 날짜랑 시간이랑 가쪽에서 한 말을 그대로 적어놓은 메모, 그리고 우리 가게 손님이 보여주신 카톡 화면 캡처요. 작은 동서 얼굴이 굳는 게 마당 끝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마이크 잡은 손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봉투를 제일 먼저 집은 사람은 시동생이었어요. 1장 넘기고 2장 넘기고 3장째에서 손이 딱 멈추더군요. 그 사람이 고개를 안 들더라고요. 큰어른이 그걸 뺏어서 안경 올리시고 소리내서 읽으셨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냐고.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60명이 다 입을 다무니까 속 끓는 소리만 났습니다. 보글보글하는 그 소리요. 작은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등록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요즘 시스템이 좀 늦어져서 저도 답답한데 12년 동안 변호사로 불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절차가 아직 안 끝났대요. 12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홀 이모가 계산대 쪽으로 가시더니 가게 스피커를 켰습니다. USB 꽂는 소리가 들리고 잠깐 지직거리더니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어요. 형님, 어른들 계신 자리에 닭비린내 배면 어떡해요. 그래서 리조트로 옮겼어요. 그리고 뒤에 그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형님은 그냥 편히 쉬시라고 배려한 거예요.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백숙 드시던 어른들 60명이 다 들으셨어요. 숟가락 든 채로요. 어떤 분은 국물 뜨다 말고 그릇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저를 한번 보시고 작은 동서를 한번 보시고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문중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땅 문제 봐준다던 사람 아니야? 야, 나도 상담료 줬는데. 50 줬는데 이거. 아니 그럼 지난 가을에 우리 밥값은 누가 낸 거야? 여기 사장이 다 낸 거야?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저를 뒤로 밀어놓고 우리 집사람 좀 그냥 두세요 하더라고요. 12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맙기보다 좀 웃겼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요. 새벽 4시부터 상 80개 펴놓고 혼자 서 있을 때는 리조트 로비에 있던 사람이요. 그날 결국 다 밝혀진 건 이랬습니다. 3년 전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일한 게 전부였고 자격증은 없었어요. 재혼할 때부터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12년을 끌고 온 겁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변호사야 하고 다니시는 동안 그 사람은 그냥 웃고만 있으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을 맡긴 사람이 우리 가게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중에서만 2분이 더 나왔어요. 그중 한 분은 제 백숙을 20년 드신 어른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마당에 서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하시는데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작은 동서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작 무릎에 흙이 시커멓게 묻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형님, 한 번만요. 형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른들이 다 들으실 거예요. 형님이 오해했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그 와중에도 저더러 거짓말을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나 지금 백숙 80인분 끓여야 해서요. 그러고 일어나서 솥으로 갔습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시동생네는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짐도 안 챙기고 그냥 차 타고 나가더라고요. 사람들 다 돌아가고 마당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2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어머니, 국 식어요. 한 그릇 뜨고 가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말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동네에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손님이 더 늘었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여기가 그 백숙집이지? 하시고 어떤 분은 일부러 2시간 운전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중 모임도 우리 마당으로 다시 고정됐습니다. 이번엔 재료값 먼저 걷어서 봉투로 주시더라고요. 큰어른이 이거 안 받으면 나 여기 밥 못 먹어 하시면서요. 반년쯤 지나서 작은 동서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금이 어쩌고 형님만 믿는다가 어쩌고 애들 봐서라도 어쩌고요. 저는 안 읽고 그냥 뒀어요. 익십이요. 그 사람이 저한테 12년 동안 한 걸 딱 한 번 돌려준 겁니다. 요즘도 저는 새벽 4시에 솥에 불을 넣습니다. 입김 나오고 장작 냄새 나고 김 올라오고 그거 보면 아직도 기분이 좋아요. 가끔 손님 중에 여기 냄새 좀 배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닭 냄새 나요. 28년 밥 냄새예요. 그 냄새로 자식 키웠고 시댁 대소사 다 치렀고 지금도 그걸로 먹고 삽니다.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